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이 크리켓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학교를 처음 갔는데 진짜 안 맞는 사람들끼리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세술, 인간관계 이런 책에 대해서만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은 방대해지는데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내용을 또 익히다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어떨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그냥 합리화를 하고 수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밑바닥을 걷는 경험을 딱 하면서 에너지가 응집됐던 게 팍 깨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예를 들어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라고만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욕망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나 응집력, 에너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공격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뭐 시기 질투를 받거나 아니면 깎아내림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남들을 해코지할 마음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운까지 겹치게 되면 내가 추구했던 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인생관 자체가 전부 다 사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너지가 이제 팍 깨지면서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 과도기가 너무나 허무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자기 존재 가치를 가장 밑바닥으로 보는 시기예요. 그 시점을 포기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탈바꿈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나는 과연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내가 추구했던 큰 에너지가 깨짐으로 인해서 평범함으로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 사람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너무 평범함으로 밑바닥으로 딱 꺼져버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막 허무함 밖에는 느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일생일대에서 처음 겪어보는 그 절망, 허무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파편 조각으로 펼쳐져 있는 평범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모드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장착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하나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모드가 있는 청소기들이 많아요. 근데 대신 비싸죠. 그것처럼 사람도 한 가지만 아는 사람보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자율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율성이란 것은 나와 세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할 때 근거가 한 가지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 가지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시기의 개념도 함께 들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약육강식적인 마음이에요. 약육강식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포착을 하고 그게 아니면 버리고 그 다음으로 떠나고 이런 식의 관점이 좀 들어있습니다. 후자적인 관점은 제가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단순히 내가 기분 나쁠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약육강식의 법칙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세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양심껏 살아야 된다라는 모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조차 계속해서 내어주고 빼앗기다가 결국 사람이 흑화가 되거나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관념 체계들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때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고통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살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밖에 몰랐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혔을 때 양심보다는 사심적으로 사는 것을 한번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찍먹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찍먹이 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그냥 나는 양심껏 살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굳힌 케이스인데요. 그렇지만 사심적인 찍먹을 해보면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공부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사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끝은 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배울 게 분명히 있다는 거. 저의 경우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의 그런 처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충분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끝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새로운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굳힐 수 있는 기회까지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양심 개발에 대한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나에게 이득 보려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지혜롭게 대처를 할 줄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순간에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켜내야지만이 내가 운용하고 있는 그 가치를 점점 키워나갈 수 있고, 때가 맞춰졌을 때 시너지를 내면서 나의 삶이 점점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때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추구했던 그 선함, 올바름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순간 나는 새로운 모드를 장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통은 그게 사심일 거예요. 근데 사심적인 행동을 해도 내가 마음이 찝찝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다시 또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일련의 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섬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모드로 인생을 이렇게 물처럼 유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